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지난 주말 웨스트햄전, 이번 팰리스전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나. 웨스트햄은 맨유 잡았거든요. 오늘 웨스트햄을 잡았던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는 오늘 경기에서 팰리스 상대로 한 골도 못 넣고. 토트넘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오늘 셀허스트 파크 크리스탈 팰리스의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1대 0으로 토트넘을 잡아내면서 길고 긴 무승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네, 올 시즌 개막하고 8라운드까지 승리가 없었던 팀이 4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입스위치, 또 사우스햄튼, 또 울버햄튼 이 세 팀은 또 못 이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팀 팰리스만이 승리를 하면서 무승의 늪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상대가 최근 들어서 이제 5연패를 하고 있던 토트넘입니다. 네. 런던 라이벌 토트넘을 상대로 팰리스가 승리를 좀 했고요. 근데 사실 토트넘이 뭐 질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흥민 없는 토트넘 경기 보기 쉽지 네, 않습니다. 흥민이 없으니까 흥미도 없는 겁니다. 네. 아무튼 굉장히 좀 무기력한 경기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 자리에 그동안 이제 베르너가 주로 나왔었는데 베르너가 너무 못하니까 네, 결국에는 베르너가 아닌 2007년생 무어 선수를 오늘 선발을 내서 무어가 오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했는데 프리미어 데뷔전 하는 선수만큼 딱 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뭐 기회도 많지 않았지만 네. 많이 좀 얼어 있는 모습이었고 교체로 나왔을 때 상대팀 막 체력 떨어져 있을 때 의욕적으로 나와서 해집어지던 그런 모습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뭐 그쪽에서 뭘 기대할 수는 없었고 오른쪽에 존스는 뭐 늘 그렇듯이 골 넣는 거 외에는 사실 경기력이 그다지 뭐 좋진 않았었는데 이날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뭔가 오늘 무어가 보여준 네. 드리블이나 돌파 장면이 2군 유소년 레벨에선 좀 먹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오늘도 정도의 속도와 그 정도의 맞아요, 목적이. 네. 맞아요. 오늘 이제 1대1 상황에서 계속 좀 주춤하다가 뺏기고 뒤로 돌아가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팰리스가 사실 무승팀이라고는 하지만 선수들의 레벨이 리그에서 중위권 경쟁력이 있는 팀입니다. 오늘 뭐 나왔던 선수들만 봐도 토트넘에 살려다가 못 사고 오도베로 데려온 에제 있고요. 그리고 잉글랜드 대표인 워튼이 있고요. 또 오늘 결승골로 마테타 있고요. 뭐 게히 그렇죠. 게이도 있고요. 또 오늘 사르가 오른쪽에 헤집어졌고 첼시에서 빌려온 찰로바도 있고 핸더슨 골키퍼 오늘 뭐 슈퍼세이브 많이 했고 이런 조합으로 봤을 때 선수들의 어떤 레벨로에서 토트넘이 경기 전까지만 해도 더 좋은 팀처럼 보였죠. 뚜껑이 여니까 오늘 토트넘 선수들이 가장 안 좋은 날 뚜껑 여니까 뚜껑만 열렸죠. 위닝으로 치면 정말 그 화살표 아래로 가는 그런 선수들의 컨디션도 있었고 특히 오늘 로메로가 너무 못했고요. 실수도 많고 또 커버하는 영역도 좁아서 오늘 반더벤이 아마 평점은 많이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반더벤이 그 로메로의 부족한 부분을 다 치우고 다녀서 그만큼 뭐 실수도 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고 좀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지난 주말 웨스트햄전 이번 팰리스전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나. 웨스트햄은 맨유 잡았거든요 오늘. 근데 아무튼 그 웨스트햄을 잡았던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는 오늘 경기에서 팰리스 상대로 한 골도 못 넣고 골을 못 넣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골이다 하는 그런 기회 자체를 거의 못 만들었기 때문에 빅찬스 메이킹에 실패를 하면서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이렇게 되면 4승 1무 4패째 하면서 8위. 근데 올 시즌 이 8위라는 순위는 좋지 않은 게 뭐냐면 보통 중상위권 경쟁하는 혹은 중위권에 머물러 있던 하위권에 있던 뭐 노팅엄 또 브라이튼 그리고 브랜트포드 이런 팀들이 상당히 시즌 초반 좋거든요. 풀럼도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첼시가 지난 시즌에 아주 죽쓰다가 지금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에스턴 빌라 여전히 잘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지금 탑6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시즌 초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최하위권 팀 상대로는 승점을 최소 그래도 원정에 1점은 땄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하지 못해서 이번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또 좌절감을 토트넘 팬들은 맛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솔직히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는 한 골만 넣은 게 좀 여러모로 아쉬워요. 그렇죠. 솔직히 사실 더 넣었어야 되거든요. 일찌감치 한 두세 골차로 벌릴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게 좀 안 됐고 그래도 팰리스는 어떤 경기 흐름에 따라서 감독이 골을 더 넣으려고 뭐 은케티아도 넣고 뭐 가마다 다이치도 넣고 이런 식으로 변화도 적극적으로 적시해 좀 했는데 토트넘은 여전히 뭐 한참 우리가 답답해할 때보다는 빠른 시간에 또 3명을 동시에 교체를 뭐 하긴 했지만 그냥 선수만 갈아 끼고 매번 보면은 이 전술적인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날 히샬리송하고 솔랑키를 동시에 뛰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을 동시에 넣었으면 뭐 높이를 활용을 하든지 그렇죠. 그냥 존슨이 오히려 들어오고 솔랑키가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크로스 올리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선수 교체를 통해서 뭔가 긍정적인 전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팀의 어떤 그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참 답답한 흐름이 계속 좀 진행이 됐다는 점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축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지기는 어려운 모습 보였다. 그리고 베르너는 이번 시즌 들어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무어가 워낙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에 네. 베르너가 무어가 있을 때는 그쪽으로 아예 그 기회가 잘 안 가기도 했습니다만 베르너가 오면서 그쪽에서 공간도 많이 나오고 또 베르너 특유의 스피드를 통해서 돌파해서 크로스 올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오늘은 세모발이 아니었고. 아 그렇죠. 네. 근데 중앙에서 너무 지금 그러니까 솔랑케 히샬리송을 같이 쓰는 게 준비가 좀 덜 된 시도였던 것 같아요. 동선도 겹치고 또 솔랑키가 사이드에서 많이 올려줄 때는 뭐 히샬리송한테 전혀 닿지 않는 장면들이 많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토트넘이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얘기하는 거 있죠. 플랜 B 준비가 너무 안 됐다. 그 부분들이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플랜 A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거대로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경기를 했고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뭐 근데 현지 보도도 보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다 추측들이긴 한데 손흥민이 큰 부상은 아니고 주중 맨시티전 출전을 위해서 다음 주중에 이제 카라바오컵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빌라전이 이어지니까 빌라와 리그 경기 빌라가 지금 리그에서 5승 3무 1패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챔피언스리그는 1위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팀 상대로 이 두 경기가 중요하니까 쉬게 한다고 하는데 이제 뭐 낙관적으로 그렇게 저도 그럴 거라고 믿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일단 훈련 자체를 안 했었으니까 몸 상태 어떤지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 정말 맨시티전 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선발로 나와서 특히 맨시티는 손흥민 선수가 너무도 궁합이 잘 맞는 팀이니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오늘 손흥민 선수의 공백이 단순히 왼쪽에서의 공격이나 단순히 골 결정력에서의 문제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팀이 좀 제대로 못 돌아가게 하는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는 게 다시 한번 또 바로 일주일 전에 웨스트햄전이 있었으니까 주중에 그 알크마르전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였고 역설적으로 한 선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는 공격의 패턴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가장 좀 답답했던 건 누군가요? 저는 메디슨이 나름 그래도 그 슈팅 시도라든가 공격 쪽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데 여전히 자기의 역할이 바뀐 거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를 못한다는 표현이 맞나? 그 부분에 적응을 잘 못한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완전히 중미로 내려와서 수비 가담도 많이 해줘야 되고 특히 이 팀은 감독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뛰는 걸 요구하는데 그게 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이날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전방 압박 세게 걸면서 토트넘이 탈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미드필드 지원이 더 절실했던 경기에서는 더 좀 표가 났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로메로예요. 로메로 그쵸. 오늘 이제까지 본 경기 중에 손에 꼽을 만큼 못한 경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테타에게 이제 제공권에서도 완전히 밀렸고 사실 나오지 말아야 할 패스미스나 실수들도 나오는 장면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뭐 반도벤이 실점의 빌미가 되는 직접적인 실수를 한 번 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실수를 로메로가 했었고 결국 그 최후방에서 팰리스가 오늘 글라스너 감독이 정말 강력하게 압박을 걸면서 상대 토트넘 수비진들을 좀 위축시킨 것이 좀 팰리스 입장에서는 승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좀 토트넘은 부상자도 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도베르하고 손흥민 선수 정도만 지금 그 경기 그러니까 풀 핏이 아닌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경기력을 보였다는 게 너무 좀 절망적이지 않나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거는 감독의 어떤 마인드와 감독이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전술적인 역할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이쯤 되면 새로운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난 시즌에 그 첼시하고 할 때 한 명 퇴장 그때 2명 퇴장당했나? 2명이요. 그런데도 막 다 올려서 하던 그때 마인드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한 발 더 나아. 그러니까 두 번째 시즌 때는 무조건 어떤 트로피든 든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올 시즌에는 그 자부심만으로 될 게 아니라
경기 중에 코시대라고 얘기도 좀 하시고 뭔가 좀그 융통성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2년 차에 우승한다는 징크스 더 센 무리뉴도 여기서 안 됐거든요. 아 그렇죠. 무리뉴 감독이 유일하게 트로피를 못 든 팀이죠. 네. 로마 가서도 유럽 대회를 먹었고. 네. 아 좀 아무튼 그리고 답답합니다. 리그에서 리그만 하는 팀을 데리고 늘 우승시켰던 콘테도. 아 그렇죠. 아 그렇네. 모든 시크스가 깨지는. 네. 아무튼 일정이 앞으로 또 첩첩산중입니다. 맨시티전, 빌라전. 스페인산 전술 변태, 전술 깡패들 2명 연달아 만나. 아 그러네요. 네. 명장들과 또 만나게 되는데. 아무튼 뭐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만 일단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또 명단제 확실하다고 하면 그때는 그냥 안 하고 저도 TV로만 볼게요. 입중계 안 하고.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물고기.